믿고 하세요. 늘. 대신 마음은 편안하게. 자, 물권법 총론의 기초 보고 있고요. 의성질 받고 객체와 관련된 물권 중에서 일물일권주의가 뭔지, 그리고 예외를 좀 조심하자. 그 예외가 그래서 특히 농작물 이런 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번째, 물권의 종류. 이 물권의 종류는 조문이 하나 나와요. 185조라고. 물권 법정주의라고 조문 한번 읽어봅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170페이지 맨 위에. 물권을 함부로 만들어내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말아라. 이걸 종류 강제라고 해요. 또 기존에 있던 물권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바꾸지 말아라. 이걸 내용 강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서도 안 되고 기존 물권의 내용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이걸 묶어서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이렇게 부르면서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하나 나와있어요. 뭐 어렵지 않아요. 170페이지. 185조가 있고 의의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해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법에서 인정하는 건 뭐가 있을까? 오른쪽 맨 위에 가면 박스가 하나 있고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게 8개가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요거를 강론 가서 볼 겁니다. 강론 보기 전에 틀을 한번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돼요. 물권의 종류는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 조문 하나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 종류는 강론 가서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가 물권의 효력이라고, 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어요. 각각의 물권의 효력 말고 그건 강론 가서 보고 점유권부터 시작해서 저당권까지 물권이라는 권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라는 거예요. 자, 이 우선적 효력은 이런 거예요. 땅이 하나 있어요. 땅은 필 단위로 판단합니다. 아까 건물은 동 단위로 판단한다 그랬죠. 땅은 필 단위로 판단합니다. 1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예요. 자, 1필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개? 하나여야 되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렇죠? 그런데 갑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한 사람의 권리만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갑의 소유권만 인정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갑의 권리가 을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즉 물건이 하나인데 여러 개의 물건이 충돌하고 있을 때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권리만 인정되는 효력, 그걸 뭐라 한다? 우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기준을 좀 보십시오.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에 대한 기준. 이걸 미리 만들어 놔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요게 우선한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요게 우선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경우 같은 종류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 전세권과 전세권 이렇게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이럴 때 원칙이 예외는 있으나 오늘은 원칙만 생각합니다.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 자, 이때 먼저 성립했다는 게 뭐냐? 부동산 물권은 등기 먼저 한 자. 그래서 우리 이중매매의 경우에 먼저 소유권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었죠? 먼저 등기한 자. 이렇게 부동산 물권은 먼저 등기한 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반면에 동산 물권은 먼저 손에 넣은 사람, 그걸 점유라고 해요. 먼저 손에 넣은 사람이 우선하는 거예요. 마트 같은 데에서도 물건이 딱 하나 남았어. 양쪽에서 달려와. 먼저 주인 사람. 버스 타고 가는데 자리가 났어. 내가 앉으려고 했어. 저기서 가방이 날라왔어. 누가 우선? 가방 던진 사람.
그 가방 던진 사람. 그 가방 던진 분은 민법을 아는 분이에요. 던지면 내 차지. 동사는 점이 먼저 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원칙이. 예외는 나중에 볼 거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한 경우. 아까 물건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 그랬고,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라 그랬어요. 이게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과 을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아파트 전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빌린 사람이 임차인이고요.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이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무슨 권? 채권. 임차권은요, 임차인이, 채권자가 임대인, 채무자에게 내가 너하고 계약을 했으니 너의 주택을 내가 사용하게 해달라 청구하는 권리예요.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리고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임차권을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만. 여기까지 됐죠? 네? 됐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은 물권.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 그랬죠? 자, 그러면 병이 을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여 내 집이 나가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권이니까. 하지만 을은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병에게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의 소유권과 을의 임차권이 저 주택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는데 누가 우선해? 병의 소유권이 우선하게 돼요. 그래서 원칙이 물권이 우선합니다.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게 되면 물권과 채권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고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은 소유권이 나중에 성립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병이 나가라 그러면 을은 꼼짝없이 나가야 됩니다. 이 원칙이. 됐죠?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을 좀 열받죠? 예외가 있겠다. 자, 이 예외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중에 할 건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인도받았다는 건 열세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로부터 주택에 대한 열세를 건네받고 플러스 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주택 주소지로 옮겨 놓으면 다음 날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도록 하고 있어요. 이때 이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그걸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해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을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이 있다면 당연히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하지만 예외적으로 채권이 뭘 갖추고 있으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물권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민법에도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권자에게 채권자가 대항할 수 있는 힘. 어떤 경우에 부여가 되는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빼드릴 때 우선적 효력은 잡아두시면 됩니다. 됐죠?